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분위기가 또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3대 지수가 다시 다 반락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총괄 책임자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다라고 밝힌 게 또 AI 붐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연일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팔란티어는 마이너스 7%, 또 전일장 회복된 줄 알았던 원전주죠. 뉴스케일 파워가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어제 힘이 빠진 채 마무리된 우리 시장 또한 걱정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담아서 올렸는데 더 가려고 하니까 더 갈 만한 새 힘이 부족한 거죠. 그나마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건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데요. 로봇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만 봐도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긴 어려운 반면에 금융주의 경우에는 실적에 이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걸어볼 수 있는 영역이고요. 유통주는 겨울의 성수기를 맞아서 4분기부터 본격 반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실적을 기준으로 투심이 극명히 엇갈린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또 카카오와 롯데쇼핑,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엔터 대장인 하이브, JYP, 또 NC소프트나 펄어비스, W게임즈 등등 여러 게임주가 또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닝콜이 열리네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오늘 장 전략 썰전 통해서 세워보시죠. 네, 벌써 11월의 첫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입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정과 함께 썰전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금요일장이 좋아야 주말을 마음 평안히 쉬는데 오늘 시장 만만치 않을 듯 보입니다. 일단 힌트 뉴욕 증시에서 한번 얻어볼 텐데요. 오늘 새벽에 다시 또 AI 붐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연유는 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발됐는데요. 네. 정부 차원에서 AI에 직접적인 지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팔란티어 다시 급락, 뉴스케일 파워 등등 AI에서 시작된 여파가 더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몇 달 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한 번씩은 나왔고, 최근에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죠. 그분도 이제 좀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조정은 얘기는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관련해서 버블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구제금융 지원 없다 얘기가 나온 이후에 지금 샘 알트만이 이제 코멘트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정부에 관련된 보증이나 지원을 바라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지금 이제 오픈 AI가 계속 그동안 스타게이트나 엔비디아나 AMD나 오라클과 계약한 규모가 지금 대략 한 1조 달러가 좀 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너네 비영리 단체인데 어떻게 AI 칩 구매 비용을 감당을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픈 AI 쪽에서는 내년에 좀 IPO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매출이야 이제 그 정도 밸류 가치는 아니긴 하겠지만은 워낙 이제 이 회사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IPO 밸류가 한 1조 달러까지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한 5조 달러 수준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할 계획을 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는 추후에 이사의 승인을 떨어져야 되는 좀 여러 가지 좀 절차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좀 조달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오늘 정부에서 당연히 오픈 AI를 대체할 수 있는 제미나이도 있을 수도 있고 퍼블릭시도 있는 네. 상황에서 이제 너무 너네들한테 단독적으로 구제금융 할 수는 없다라는 좀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이건 또 추후에도 또 입장이 또 바뀔 수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장의 급락이 네. 과장님은 그저 오픈 AI 개별적인
악재에서 비롯됐다고 보세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그동안 AI 쪽이나 반도체에 일단 비중이 굉장히 좀 많았던 측면에서 일단은 조정 물량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중국 관련했던 그 흐름에서 물론 어제 전상환 대표도 중국 관련된 발언들을 정정하기는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워낙 이제 시장이 빠르게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조정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차익실은 어느 정도 그런 빌미 정도나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뭐 보궐론이네, 뭐 정설이 여기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위험할 수 있나 뭐 그런 정도 수준은 지금 당장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는 오늘 이러한 악재 때문에 하방이 좀 눌리긴 하겠지만 이 또한 일시적으로 본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우리나라 오, 시장은 그렇습니까? 유동성 수급 쪽으로 좀 움직인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결국에는 지금 개인들이 이 시장을 좀 받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조정이 더 깊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생각보다 저는 시장은 생각보다 이게 횡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횡보. 당연히 숨고르기 작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뭐 5천이든 뭐 6천이든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회겠네요. 저는 충분히 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 물론 지금 삼성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이미 내년 자체가 2배 이상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0조에 대한 영업이익까지 바라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 상황에서 지금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분기가 12조, 10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달라지는 실적으로 지금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흐름은 저는 아직까지는 뭐 우려가 네. 너무 과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붐에 대한 붕괴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내년에 대한 매출, 이익 모멘텀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에 실적이 베이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미래는 창차간데 내년에 삼성이나 SK처럼 바로바로 실적이 공개되기 어려운 쪽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봇이 되겠죠. 의료용은 지금 당장 또 매출이 찍히는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한 반면에 기존의 대장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급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상당히 고민을 해봤는데 두산 로보틱스 또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레인보우나 로보티즈는 이쪽으로 묶여져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급락을 한 걸까요? 이것도 똑같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어느 정도 숨고르기예요? 노이즈가 크지는 않은데 그게 요정점 발발이 되어 왔었고 뭐 AI에 네. 대한 뭐 우려들 이렇게 네. 좀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뭐 원전도 같이 마찬가지고 그러면 물론 어제 두산 로보틱스 실적이 또 적자였죠. 이게 네. 사실은 IPO 하기 전부터 두산 로보틱스는 1년 이내에 아니면 2년 이내에 흑자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도 한 1년 전에도 이제 그 IR을 들었을 때도 이 흑자에 대한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계속 이게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로봇에 대한 이게 생각보다 그 펀더멘탈이 빠르게 좀 올라오기 쉽지는 않을 수도 네,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저도 1년 전에 들었을 때는 지금 북미 쪽 법인이 있고 이제 유럽이나 남미 쪽으로 확대되는 구간인데 북미의 법인에 있는 고객사들이 뭐 대부분 제조사들입니다. LG 엔솔이나 뭐 도요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그쪽이죠. 그러면 당연히 협동 로봇을 살려면 당연히 금리 인하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자금 조달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좀 그에 대한 수익성이 있는 좀 상황인데 물론 이번에 적자가 좀 길어진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 사이클이라면 뭐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뭐 고형 큐렉소처럼 뭐 네. 이런 의료용보다는 오히려 휴머노이드의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볼 때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유니트리 중국 로봇도 본격적으로 생산을 이제 네.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 옵티머스 로봇도 이제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뭐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이제 감속기나 네네. 뭐 이런 부품 회사들이 필요하죠. 과연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주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총에서 원래 옵티머스 공개되기로 하지 않았나요? 아마 지금 옵티머스 주총에서는 그 얘기 나올 겁니다. 그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향후에 그 담보 관련 네, 아마 보상안, 그 이슈 네. 그 이슈가 좀 부각되는 거라서 옵티머스는 원래 하반기에 양산을 좀 예상을 했다가 네. 내년에 한 8,000대 정도는 밀리긴 살짝 좀 했는데. 지연이 됐었죠. 네.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로봇월드가 이제 킨텍스에서도 열리고 있는 좀 상황이라서 좀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일론 머스크 CEO는 이따 할 거다 해놓고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총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옵티머스를 공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계획과 좀 다르게 어쨌든 로봇 안에서는 이번 주에 저희가 두 분한테 질문 드렸는데 두 분 의견이 좀 갈립니다. 원전은 어떻습니까? 원전은 늘 네. 길게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도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에 실적을 보면 그리 해피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당연히 기회입니까? 우리가 실적을 보고 네. 지금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지금 수주를 받으면 나중에 실적은 보통 4년 뒤에 5년 뒤에 이거를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 우리가 방산을 보던 것처럼 좀 비슷한 흐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원전 주가가 좀 빠졌던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수익성이 안 나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지난주였죠. 이제 에이펙 이제 행사 이전에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그렇죠. 열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1,000억 달러 정도일 겁니다. 1,000억 달러 정도가 어디에 쓰느냐? 그게 이제 에너지 협약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뉴스케이 파워나 SMR이나 일본의 뭐 미쓰비시와 같은 이제 원자력에 대한 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팩트 시트를 이제 올렸죠. 근데 우리나라랑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원전 관련된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뭐 핵 연료 추진 잠수함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러면서 시장은 우리 원전 빠졌나 본데 뭐 이런 시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일본과 이제 손을 잡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네네. 나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기술력과 우리의 기술력은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 조만간 우리나라도 그 한미 팩트시트와 관련돼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컨커런스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스터빈 2기를 이제 그게 테슬라 수출도 쪽에 있었죠. 했죠. 네. 지금 없는 이렇게 쇼티지인 상황에서 가스터빈이 우리가 뭐 지인 보로나나 아니면은 보로나나 저기 미쓰비시가 당연히 이쪽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긴 하겠지만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기기나 이제 가스터빈 쪽에 대한 수출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상황일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원전에서 이제 완전 배제되어 버렸구나 어떡하지라는 흐름은 조금은 너무 우려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이고 네. 관심 원픽도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로 에너빌리티.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실적만 또 보고 미래를 또 투자하기에는 너무 고점, 뭐 과열, 단기 급등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초도 하나 또 포트폴리오에 넣어볼까 싶습니다. 뭐 안전초도 사실은 결국에 실적이긴 한데요. 여기서 실적은 지금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쪽이 될 것 같네요. 금융이죠. 변동성 장세에도 제가 금융주, 그러니까 네. 증권, 은행주 흐름을 보니까 꽤나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여기 포트폴리오 하나 넣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증권주가 있는 지주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권. 지금 대다수의 지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네. 은행보다는 증권 쪽의 실적이 이게 퍼포먼스가 좀 굉장히 좋습니다. 미래에셋은 왜 미스가 났죠? 그렇죠. 미래에셋증권은 어제 당연히 저도 이제 키움증권 실적이 굉장히 잘 났기 때문에 네.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훨씬 높겠죠. 물론 키움은 브로커리지 그 매출 비중이 한 50%가 넘습니다. 제일 비중이 굉장히 높죠.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미래에셋증권이나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예. 그쪽도 리테일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예.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큰 상황이고 뭐 IB 쪽이나 뭐 채권 쪽이나 뭐 파생과 같은 다양한 산업군이 있긴 하겠지만은 어제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쇼크가 나긴 했지만은 결국 해외 부동산 쪽 관련된 그런 손실 이런 부분들이 좀 충당금으로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어제 컨콜에서 좀 얘기가 좀 나왔었던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사실 어제 많이 해서 한 9% 10%까지 갔다가 3%까지 많이 회복을 했죠. 그만큼 미래에셋증권은 뭐 네이버 아직까지는 그 드라마 관련 이슈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25% 보유하고 있고 여기다가 상법 개정안 조만간 이제 하죠. 그러면 당연히 미래에셋증권은 여기와 관련된 자사주 유무 소각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어제 빠졌다면은 저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국이나 신영 이쪽은 자사주 따지면 비중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제일 높은데 정말 그냥 딱 길게 봤을 때는 실적의 개선폭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뭐 대다수가 이거는 증권주들이 그동안 PF 뭐 충당금도 있었고 이게 대부분 해소되는 과정이거든요. 그쵸, 네. 그게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이거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어제 조금 나중에서야 좀 알게 된 거긴 하겠지만은 네. 그거는 이제 없어지는 좀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리스크를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되돌림의 폭이
더 큰 거는 미래에셋 증권일 수 있으니까 이런 메리트, 주가적인 측면에서 좋은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이나 식품주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 애널리스트는 유통주 이제 12월 달 한번 지켜볼 때가 됐다라고 제가 얼핏 듣고 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생각보다 견조해요. 현대백화점이 지금 신고가에 근접하고 있고요. 뭐 신세계, 롯데웰푸드 룸이 남아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바닥이 아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어요. 담아볼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관심 정도로 지켜만 볼까요? 뭐 워낙 이제 이런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매크로적인 이슈가 좀 근접하죠. 그러니까 금리 매크로?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을 할 거고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은 네. 뭐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이쪽에 대한 소비가 그렇죠. 더 올라갈 수밖에 좀 없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 최근에 이제 호텔신라가 이제 그 인천공항 면세점이 빠졌죠. 빠지면서 조금 여기에 대한 현대백화점의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는 것 같은데 네. 워낙 이제 식품과 관련해서는 이제 상향식품이 한번 띄워줬죠. 우리도 영업이익률이 20% 네.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 반도체나 이런 다른 제약바이오나 많아서. 선장주들이 많아가지고 과연 유통과 식품이 메리트가 있을까? 물론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도 충분히 안전처로 좀 피난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담이긴 한데요. 네. 농심은 캐대언 콜라보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매출 잡히는 게 한 4분기쯤 맞아요.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본다면은 어때요? 캐대언이 아마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원래 9월 달에 얘기가 나왔고 예. 물량들이 10월에 나갔기 때문에 그럼 4분기에 매출이 잡힐 텐데 근데 저도 이제 농심 라면을 있었죠. 먹었는데 뭐 없습니다. 예, 뭐 저 뭐 스티커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예, 뭐 그냥 껍질이 답니까? 그냥 포장이? 껍질이 달아서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근데 알고 보면 캐대언과 관련된 상품들은 농심 말고도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요. 과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판매량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예. 좀 많이 좀 식기도 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농심이 그때 캐대언 이슈 나오면서 하루 만에 급등을 했잖아요. 네. 이때 좀 또 반영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유통식품보다는 금융주 쪽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실적 주 옥석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오늘 당장에 카카오랑 롯데쇼핑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다음 주에는 요즘 엔터 대장이 하이브인 것 같아요. 하이브, JYP. 게임주 안에선 NC, W게임즈, 뭐 펄어비스 나오는데 게임주는 보니까 실적 전망이 조금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엔터는 뭐 그렇게 좋을 거는 아니었지만 JYP를 제외하고는 또 볼 게 또 있나 하이브는 이미 올랐고 카카오로 봐야 됩니까?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일단 카카오는 이게 한 9월쯤에 아마 나왔죠. 그거 새로운 이제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면서 사실 이게 반영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유저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과연 그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4분기에 있을지 4분기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3분기는 이제 반영이 됐을지 그러네요. 이게 또 시장에서는 실제 실적이 잘 나와도 4분기가 문제일 수도 있는 좀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추후에 조금 사실 오늘 카카오는 생각보다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게 되면 게임이 이제 내년에 펄어비스가 3월쯤에 이게 나오죠. 검은 사막? 붉은 사막이요. 붉은 사막. 붉은 사막은 이게 굉장히 그동안 R&D 비용이 좀 많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판매량에 대한 이제 비입률 좀 굉장히 좀 높아졌을 겁니다. 이게 2, 3년 정도 계속 이제 지연됐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럼 과연 이번 지스타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이 좀 바뀔 수 있느냐? 어제 뭐 넷마블은 뭐 생각보다 컨셉보다 좀 잘 나오긴 했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 게임 사이드에 반응이 대해서는 없어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예. 엔터로 가게 되면 JYP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2분기 때부터 거의 바닥을 찍었어요. 이번에 자막에 나왔던 것처럼 스트레이키즈나 아니면은 트와이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이브와 같은 이제 새로운 이제 글로벌 현지 프로젝트 이제 캐치아이죠. BTS 뭐. 캐치아이죠. 이제 BTS도 내년에 65회 공연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연간 한 1조 정도에 대한 매출입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연간 매출이 2조가 나오는데 1조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엔터도 관심 있게 보자. 물론 최근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사실 한 번 더 좀 더 조용해지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추후에 조금 기대감을 밸류에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터 안에선 JYP네요. 네, JYP입니다. 아니 저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 덕분에 JYP가 사옥을 네.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진영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실적 안에서 카카오는 네이버랑 좀 다른 결에서 업데이트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엔터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팁을 얻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래저래 많은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네.
과장님 같으면 오늘 어디에 가장 많이 무게추를 실으시겠어요? 지금은 반도체가 빠지죠. 빠지는 거긴 하지만은 실적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려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빅테크 업체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재고가 만약에 HBM이든 우려가 생겨가지고 우리 생각보다 많이 물량이 안 나가 대신 너네 우리가 주문했던 거 당분간 조금 지연해줘. 이게 가장 우리가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 그렇죠. 이건 재고가 생긴다는 거니까 그런 상황은 지금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디램 가격이 올라갔던 거는 HBM에 대응하고 있었던 번역 메모리 쪽이 다 열로 가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번역 메모리가 수요 쫙 올라오게 되면서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단순하게 여기서 이제 가격이 여기서 다시 내려올 거냐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오히려 빠질 때 좀 사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오늘도 반도체네요. 오늘 하루쯤은 바이오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좀 뜻밖이긴 바이오는 계속 보는 것도 좀 맞고 알테오제는 한 60만, 70만 원 연말 내에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오늘 이화진 과장과 함께 썰전 풀어가 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